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많은 분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 교육 서비스, 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제조 산업에서도 이 다양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든 정보를 저희는 손으로 작성하거나 타자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발전됨에 따라서 이 종이로 입력됐던 모든 정보를 저희는 이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파일의 변화는 점점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고 설계부터 가공까지 하나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2D 도면을 3D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공작기계, 지그, 공구 회사 역시도 이런 디지털 파일의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 현장에서 이렇게 디지털화된 이 3D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는 캠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캠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 3D 데이터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 3D 데이터의 정보와 이 캠 데이터와 함께 저희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공 전 상태에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는 충돌 및 그다음에 불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공정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는 무인화와 가공화를 이룰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작업 효율 증대 및 또한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품 가공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가공 시장은 전체 제조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2D 가공은 약 50%의 업체가 2D 가공으로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공에 대한 가공 공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주를 받은 이 도면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이 도면의 형상을, 치수를 파악하고 형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직접 캠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공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캠 데이터를 생성하다 보면 반복적인 작업을 저희는 진행해야 되는데, 2D 가공 방식에 따라서는 이 가공의 깊이를 직접 사람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깊이 값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가공을 할 때도 이 2D 가공을 아까 말씀드린 2D 가공이기 때문에 공구가 제대로 출체인지가 잘 됐는지, 또한 가공 깊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장비 앞을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량이 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각각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공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캠 시간은 증가하게 되고 기계 대기 시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부품 가공 시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고 있고, 또한 가공에 대한 제품은 단순한 제품에서 점점 복잡한 제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전 준비 작업과 도면에 대한 확인 작업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 대기 시간이나 캠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가공 방법이 복잡해지고 형상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공정에 따라 제품을 여러 번 세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의 제품 역시 공작물을 여러 번 세팅해야 하는 문제로 정밀도가 하락하고, 또한 공차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에 따라서 선반과 밀링을 번갈아 가면서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축 밀링하고 복합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나 불량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선뜻 장비를 도입하거나 이 부분을 실행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D 솔루션즈는 이 2D 가공에 대한 이 문제점과 쉽고 빠르게 부품 가공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HD 솔루션즈는 여러 업체의 그 대표님들과 현장 엔지니어 분들의 이제 의견을 통해서 개발 컨셉과 이제 지원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표님들께서는 납기나 불량,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가공 방법의 표준화하고 자동화에 대한 의견이 많으셨고, 현장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가성비 좋은 소프트웨어, 다축 및 복합 가공기에 대한 사용, 그다음에 캠 시간 단축, 그다음에 꾸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첫 번째는 도면을 쉽게 모델링하거나 그다음에 캠 시간을 단축하고 다축 및 그다음에 복합 가공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개발과 이제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HD 솔루션즈는 기존 2D 가공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 개선을 위하여 부품 가공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HD 퓨전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2D 가공의 도면의 방식을 3D로 전환해서 3D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제 캠을 활용해 작업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개발 컨셉을 정해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경우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복합 가공이나 다축 가공기 이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3D 모델과 디지털 파일을 이용해서 사전에 분량하고 그다음 충돌 부분을 확인해서 현장의 무인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D 모델 전환과 작업 표준화,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는 HD 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D 퓨전은 퓨전 360 기반하에 돌아가는 API 솔루션입니다. 설계부터 가공까지 진행이 가능하고 모델링이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모듈로 나눠서 개발 컨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도면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스마트 캐드 모듈입니다. 각각의 평면을 선택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본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요. 스마트 캐드 기능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측면의 같은 경우에 깊이 값은 측면의 도면을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쉽게 깊이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홀 타입 같은 경우는 색상으로 구분하여 홀의 숫자와 공정에 대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캠 모듈입니다. 3D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모듈이며 하나의 창에서 모든 가공 DB와 템플릿을 통해 툴패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3D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가공 높이나 가공 영역을 바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장삭과 정삭 부분은 공구 변경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D to 3D 모듈입니다. 2D to 3D 모듈은 기본 2D 가공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던 2D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레이어 작업은 할 필요가 없이 캠 데이터를 생성하는 순간 바로 3D 모델이 생성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2D to 3D 모듈은 기존에 2D 가공하셨던 분들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초보 엔지니어 분들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스마트 캐드 모듈과 같이 각각의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델링이 생성이 되고, 각각의 DB를 통해서 외곽의 툴패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기본 2D 가공과 같이 가공 영역 선택구, 높이 부분은 측면도를 선택해서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가공 결과는 3D 모델로 생성되면서 툴패스까지 생성되기 때문에 굳이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자료는 전시장 부스 내에 있는 HD 솔루션 부스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HD 퓨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윤현태 책임의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라인을 선택하고 블록 스케치를 해제시켜줍니다. 그러면 모든 라인이 하나의 스케치에 모이게 되고 엔지니어는 모델링에 필요한 프로파일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사용할 라인들을 선택 후 투상면에 맞춰 할당해줍니다. 레이어에 모두 할당한 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가공 방향 설정창이 뜨는데 이때 스케치의 방향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윤곽 모델링이 완성되었고 투상면들이 투상 방향에 맞춰 정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상면의 스케치 프로파일면을 선택하여 돌출 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파일면을 선택하고 HD 퓨전의 돌출 아이콘으로 정면도의 스케치 깊이를 참고하여 돌출 컷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기 각도를 정면도로 회전한 뒤 스케치 커브를 참고하여 화살표를 당겨 돌출 컷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HD 퓨전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을 한 화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모델링의 깊이를 측면도의 커브를 활용하여 클릭을 통해 입력할 수 있어 치수 기입 오류에 의한 제품의 불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 퓨전은 측면 또는 바닥 등의 모델링을 진행할 때에도 처음에 정렬된 투상면의 스케치를 활용하여 즉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HD 퓨전에서는 밀링 레이어와 홀 레이어를 자동으로 투상면에 맞춰 분리해주고 각각 분리된 레이어들은 캠 작업 시 가공 영역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드릴 공정을 진행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된 HD 퓨전 창을 보시면 설정된 홀 평면에 대한 모든 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홀 리스트에서 모델링이 필요한 직경 정보를 확인하고 홀 타입과 깊이를 설정하면 홀 타입에 맞춰 모델의 측벽 색상이 구분되어 적용되고 깊이와 관통 여부에 따라 홀 깊이가 결정되어 모델링이 됩니다. 즉, 기존의 홀 모델링을 위해 중심점을 설정하고 홀의 직경과 깊이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했던 과정들을 생략하고 도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속하게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등의 홀 모델링 시에도 간단하게 홀 평면을 변경해주고 이전과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면 빠르게 모델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D 퓨전 스마트 CAD 데모를 마치고 이어서 방금 만든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여 스마트 캠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캠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먼저 HD 퓨전 탭에서 스마트 캠을 실행합니다. 작업 좌표계와 소재 설정을 진행하고 모델을 선택하여 셋업을 생성합니다. 기존 퓨전 360에서는 셋업을 위해 여러 번 클릭해야 했던 작업을 스마트캠을 이용하여 한 화면에서 모든 설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이싱 가공을 실시합니다. 스마트캠은 가공 전략, 템플릿, 공구 설정, 그리고 가공 설정까지 모두 한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영역 선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고속 가공 모드를 이용하여 모델의 외곽 가공 툴패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공 설정 후 모델에서 영역을 직접 선택합니다. 이때 영역 선택 방식은 기존 퓨전 360에서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HD 퓨전 스마트캠을 이용한다면 한 화면에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어 작업 과정을 보다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의 포켓을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이번에는 미리 저장해둔 2D 전략 템플릿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저장된 가공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깊이의 단차가 있는 가공면의 데이터를 하나의 툴패스로 생성할 수 있어 반복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삭 영역의 황잔삭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툴패스 목록에서 황삭 툴패스를 선택함으로써 동일한 영역의 황잔삭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캠 가공 설정 진행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의 추가 설정 없이 모델의 코너 부분에 황잔삭 툴패스가 생성됩니다. 이처럼 HD 퓨전의 스마트캠 모듈은 기존 퓨전 360으로 캠 데이터를 생성할 때의 여러 단계를 하나로 줄일 수 있고 3D 모델링을 이용한 장점을 살려 작업시간 단축과 툴패스 개수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캠은 2D 전략뿐만 아니라 3D 전략도 적용이 가능한데 3D 플랫 가공 템플릿을 불러와 공구가 포함된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툴패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고 빠르게 밀림 가공 데이터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캠을 이용하면 3D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도면 해독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 해당 모델과 같이 단차가 많은 형상의 경우 3D 전략을 이용하면 형상 인식을 통해 툴패스가 생성되어 툴패스 생성 시간과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릴 가공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드릴 툴패스 생성 시 HD 퓨전 사전 홀 DB 세팅을 통해 업체별 홀 가공 표준화를 구축하고 캠 데이터 생성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홀 리스트를 통해 기본 직경별 홀 타입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땐 직접 선택하여 홀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 타입 설정과 깊이만 입력해주면 반복적인 작업 없이 드릴 가공 캠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좌측에 생성된 툴패스 리스트를 보시면 센터 드릴, 일반 드릴, 기초 드릴, 카운터 보어, 탭 가공 등이 순서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DB 세팅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가공 방법과 공정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 가공 시 업체별 DB 세팅을 통해 프로세스 표준화를 구축할 수 있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고 고객사의 가공 노하우를 DB화함으로써 기존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존했던 운영 방식을 개선시킬 수 있고 어떤 작업자가 캠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균일한 양질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3D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가공 깊이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 깊이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구 간섭과 충돌 검증으로 작업자의 실수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 탭 작업을 진행합니다. 좌표계를 프론트로 선택한 뒤 캠 좌표계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좌표계를 재설정합니다. HD 퓨전 스마트캠의 한 화면에서 가공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홀리스트를 통해 탭의 직경과 깊이를 설정합니다. 측면에 모델링된 탭보다 수량이 많을 땐 측면의 스케치를 직접 선택하고 가공 깊이를 입력하여 캠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캠은 N차 가공 시에도 별도의 추가적인 설정 필요 없이 좌표계와 소재의 설정이 가능하고 모델의 영역 선택을 통해 즉시 데이터 생성이 가능합니다. 측면 모델의 탭 공정에 대하여 센터 드릴, 기초 드릴, 그리고 탭 공정이 순서대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HD 퓨전 스마트 CAD 모듈과 스마트 캠 모듈의 데모를 마칩니다. 이어서 다축 및 복합 가공기 전용 소프트웨어인 에스프릿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처음에 그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3D 모델과 이 디지털 파일을 이용해서 이 에스프릿에서는 이 장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같은 가공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프릿은 선반부터 밀링, 복합 가공, 자동 선반, 와이어 EDM까지 제조 전반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릿은 강력한 프로그램 기능과 정확한 시뮬레이션, 최적화된 NC 코드를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사와 같은 장비 설정이 가능하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표현되며 실제 장비에서 구동하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프릿은 모든 기계 업체와 직접 협력을 통해서 앞에서 보셨던 동영상처럼 실제와 같은 디지털 파일, 시뮬레이션 파일을 구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이 다축이나 복합 가공기를 사용할 때 작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충돌에 대한 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프릿에서 충돌 감지가 체크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처럼 충돌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해당되는 오류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프릿의 또 하나의 강점은 이 기계에 대한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전환은 선반에서 밀링, 밀링에서 선반으로의 기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은 복합기, 턴밀에서 작업했던 가공이고요. 생성된 가공 시간을 확인하고 만약에 우측에서 그 시간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장비 전환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 변환이 가능하고 그에 따르는 공구 측의 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스프릿은 이제 사용자 편의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고요. 하나의 창에서 모든 설정이 가능하고 CAD 모듈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에 대하여 편집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스프릿 같은 경우는 선반과 메인 스핀들 그리고 여러 개의 축이 있는 장비의 경우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동기화 기능이라는 걸 통해 최적의 가공 시간을 찾을 수가 있고요. 메인과 서브 스핀들의 순차나 병렬 가공 그리고 또한 하나의 가공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개의 공구축이 하나의 제품을 가공함으로써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기계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프릿은 다양한 동기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시뮬레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공구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충돌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크 부분이나 이 동기화의 시간, 그 공구축에 대한 이 시간 부분을 하나의 창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프릿에 대해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프릿을 이용한 비축 복합 선반 캠 데이터 생성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모에 사용할 머신을 설정합니다. 해당 시뮬레이션 파일은 실제 공작 기계의 실측을 기반으로 구성된 복합 선반 장비로서 머신의 좌우에 2개의 스핀들이 탑재되어 있고 1개의 비축 틸팅 밀링 헤드가 장착되어 있어 절삭 공정을 한 사이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공할 모델을 불러옵니다. 해당 모델은 자동차용 휠 허브로서 페이싱 가공, 드릴 가공, 포켓 가공 등 다양한 밀링 공정과 터닝 공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공기를 이용한다면 다수의 CNC 선반과 머시닝 센터가 필요한 공정이지만 복합 선반을 적용한다면 소재의 1차, 2차 가공 및 밀링, 터닝 공정을 한 사이클에 모두 완료할 수 있어 생산성이 개선됩니다. 리본바의 아이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모델을 제로점에 정렬시킵니다. 이제 소재를 설정합니다. 소재를 설정함으로써 공구의 간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톡 자동 인식 기능으로 스톡이 남아있는 부분에만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소재를 시뮬레이션 상에 등록합니다. 엔지니어는 공작 기계 내부에 소재 척킹량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가공 툴패스가 내부 구조물과 간섭되지 않도록 세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를 생성합니다.
미리 생성한 공구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공구 리스트를 템플릿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닝 윤곽 프로파일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스프릿의 모델 인식 기능을 통해 해당 모델이 회전했을 경우 나타나는 윤곽 프로파일 커브를 추출합니다. 먼저 모델의 외경 단면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피처를 선택하고 그 위에 터닝 가공 전략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고 홀더의 비축 틸팅 각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단면을 지정하고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경 터닝 툴패스를 생성하는데 먼저 피처를 생성하고 해당 피처 위에 터닝 가공 전략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절삭 공구, 비축 틸팅 각도 및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제 언더컷 공정입니다. 미리 생성해 놓은 피처를 이용하여 이스피릿의 잔여 스톡 인식 기능으로 언더컷 부위에만 툴패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더컷 모드에서 사용함으로 설정하고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내경 터닝 공정인데 미리 생성한 가공 템플릿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처럼 자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템플릿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터닝 툴패스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측 사이즈와 절삭 조건으로 생성된 이스피릿의 정교한 기계 내부 구조 시뮬레이션과 소재의 반단면도 및 투명도 조정으로 생성된 툴패스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통 Y축 면삭 공정입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동일 각도로 분포된 피처이므로 먼저 페이싱 가공 전략을 적용하여 한 개의 툴패스를 생성한 후 회전 패턴 기능으로 툴패스를 복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인 툴패스 생성 작업을 간편하게 패턴 복사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통 레포켓 공정입니다. 해당 피처도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 패턴 기능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직접 가공 부위를 선택 후 툴패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만약 동일 각도로 분포된 피처가 아니라서 회전 패턴을 적용할 수 없는 모델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가공 부위를 선택 후 툴패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직전 공정과 마찬가지로 원통 레포켓 공정입니다. 앞 공정과의 차이점은 이번 가공은 관통홀이라는 점인데 관통 부분 버 제거를 위해 절삭 깊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메인 스핀들 척킹 1차 가공 캠데이터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공작 기계 내부에서 소재를 전달하는 동기화 트랜스퍼 공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스피릿의 픽업과 릴리즈 기능으로 간단하게 동기화 트랜스퍼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완성된 포스트를 통해 정확한 NC 코드가 출력되어 안전하게 기계 운전이 가능합니다. 서브 스핀들 이동 중에 밀링 헤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크 기능을 이용하여 밀링 헤드를 90도로 회전시켜 줍니다. 이제 생성된 동기화 트랜스퍼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밀링 헤드가 90도로 회전한 뒤 서브 스핀들이 메인 스핀들로 접근하여 소재를 픽업하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합니다. 다음은 면방향 포켓 가공입니다. 먼저 가공 부위를 모두 선택 후 포켓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피처 위에 포켓 가공 전략을 적용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방향 드릴 가공입니다. 이스피릿의 홀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원클릭으로 홀의 직경, 깊이, 위치를 인식하여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피처 위에 드릴 가공 전략을 적용하고 사용할 공구와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직경 방향 드릴 공정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홀 인식 기능으로 피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피처 위에 드릴 가공 전략을 적용하고 사용할 공구와 세부 절삭 조건을 설정하여 툴패스를 생성합니다. 우측의 작업 탭에서 생성된 툴패스를 클릭함으로써 툴패스가 올바르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된 전체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공구와 소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공작기계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툴의 충돌 간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사용하는 홀더와 고정구를 적용하여 실제 공작기계와 동일한 가공 환경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된 절삭 조건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사이클 타임을 산출하여 생산 수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작기계의 동기화 트랜스퍼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스피릿의 픽업과 릴레지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NC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브 스핀들 척킹 2차 가공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재의 반단 변도 및 투명도 조정으로 소재의 외부 및 내부 가공 툴패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C축과 Y축을 이용한 밀링 가공 축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기계, 스핀들, 척과 같은 내부 구조물의 투명도 조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효과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가공 데이터의 NC코드를 출력하기 위해 준비된 포스트를 입력합니다. 이스프릿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복합기의 포스트와 기계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제공하여 가공 데이터 생성 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스피릿을 이용한 비축 복합 선반 캠 데이터 생성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복합 가공기에 대한 데이터 생성과 NC코드가 쉽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릿은 장비 협업을 통해 모든 종류의 CNC 파일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최신의 장비와 기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포스트 파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중 밀링이나 복합 가공기를 도입을 하신다면 이스프릿을 통해 좀 더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D 도면을 3D 모델로 적용을 해서 모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홀 타입 같은 경우 색상을 통해서 공정에 대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가공 영역 및 가공 깊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전 준비 작업 그리고 도면에 대한 검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HD 퓨전과 3D 모델을 이용을 해서 초보 엔지니어도 쉽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한 가공 DB와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생성했던 이 캠 시간을 저희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업 방법에 대한 표준화, 자동화를 홀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부품 현장의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형상을 가공하거나 다축 및 복합 가공이 사용할 때 전용 소프트웨어였고요. 또한 공작기계 협업을 통해 최적화된 NC 코드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과 3D 모델을 이용해서 사전에 기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공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비 앞을 떠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 현장의 무인화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부품 가공 시장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HD 솔루션에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 변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